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재미있는 테스트를 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관련 있는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잠깐 멈추시고. 이건 제가 멈춘 겁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자, 여기 보시면요. 연결하셨나요? 관련 있는 두 개. 이렇게. 재미있는 건요. 서양인들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동양인들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두 사고의 차이점을 기술한 책이 이 책, 리처드 니스벳 교수의 생각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지도라는 말보다는 원제에서는 지오그라피라는 말이니까요. 지형학, 지리학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간혹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미국 TV에서는 주로 범인이 원래 잔인한 성격이라든가 사회성이 부족했었다라는 그런 보도들을 쏟아내는데 반해서요, 중국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면요, 범인이 최근 실직 상태였다든가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총격 사건에서 영향을 받았다든가 하는 등의 보도들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는요, 범인 개인의 성격에서 범죄의 이유를 찾는 것이고요,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사회적 맥락이 더 영향을 끼쳤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양은 부분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동양은 전체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것이고요, 동양은 전체주의가 발달했다는 거죠. 역사를 보는 시각도요, 서양은 단선적이고 직선적이어서 인과가 분명한 편이거든요. 반면 동양은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의 고리에 있기 때문에 쉽게 발전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의 사건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사적 인과도 분명하게 특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를 촉발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 서양의 시각이지만 중국은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빠르다라고 말을 해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봐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서양은 단순하고 동양은 종합적이어서 동양적 사고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처럼 과학이 중요한 시대에 서양적 사고가 과학에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은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현상들을 설명하는 법칙들을 찾아내는 학문이니까요. 때문에 이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중세 이후로 지금까지는 동양보다는 서양이 세계사의 주도권을 잡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서양적 사고방식은 분류, 분석에 능합니다. 하지만 동양적 사고방식은 관계적이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분류할 때 소와 닭을 하나로 놓았다라고 한다면 서양적 분류의 방식에 가까운 거고요. 소와 풀을 하나로 엮었다라고 한다면 소가 풀을 먹는다라는 관계에 근거한 동양적 사고방식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은요, 법칙을 만들길 좋아해요. 사물들 사이의 공통점 같은 것을 분석해서 법칙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꾸 성공의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양적 사고에서 성공은 운과 환경 등 여러 가지 것들의 조합이라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성공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관된 특성이 일관된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양식의 분석적 사고는 사물을 하나씩 보게 만들고요, 동양식의 종합적 사고는 사물을 큰 틀에서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의술같이요, 실용적인 기술에도 영향을 미쳐요. 서양은 그래서 장기나 아픈 부분 하나하나를 치료하는 분석적 치료를 하는 편이에요. 해부 같은 것도 발달을 하죠. 하지만 한의원에 가보면 몸 전체의 면역력을 높여서 몸의 밸런스를 바로잡게 하는 그런 치료를 주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염이 있어서요, 얼마 전에 한의원에 갔었는데요. 여기가 제가 갔던 한의원이거든요. 생각보다 현대적이죠. 비염 치료 역시 몸 안에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적 사고는요, 자연스럽게 논쟁을 피하게 만듭니다. 싸워서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보다는 관계 유지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태도를 택해서요, 화합을 첫머리에 놓게 되는 거죠. 반면 서양은요, 논리, 설득, 토론 같은 것들이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습니다.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에 대해서 니스벳 교수는요, 농업 중심의 동양에서는 협동이 필요한 만큼 관계 중심의 생활 태도와 사고가 발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목축이나 사냥, 수렵같이 농경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활동이 발달했던 서양에서는요, 개개인의 생각이나 존재가 더 중요한 형태로 발달을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사상의 시발점이 된 중국과 그리스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서양적 사고의 전형이잖아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건데요. 통치체제 같은 것도 동양은 권력이 집중되는 왕이 다스리는 체제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합이 중요했던 반면에 서양은 경쟁하는 도시국가 개념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특성이 매우 중요했다는 식입니다. 생각의 지도는 인문학 서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굉장히 술술 잘 읽혀서 어려운 인문학 서적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서양과 동양의 사고방식의 차이인데요. 이 포인트가 재밌어요. 그리고 그럴듯해서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과 서양, 그러니까 분석과 종합을 아우를 수 있는 그야말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리처드 니스벳 교수의 생각의 지도였습니다. 통합적인 시각을 위해 먼저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은 꾸준히 지구인 여러분에게 재미있고 쉽게 지식을 유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만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